모든 것은 어느 저녁 평범한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부유한 은행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자연스럽게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사형이 잔인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를 들고 저마다 옳다고 믿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때 아직 젊고 혈기가 남아있던 한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잔인하다고 말했다. 사형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종신형은 살아있는 채로 수십 년을 빼앗기는 형벌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잔혹한 형벌이라고. 은행가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종신형을 택하겠다는 건가?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사형보다는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편이 낫습니다. 그 말은 술 기운 속에서도 분명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은행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더니 장난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겠나? 자네가 감옥에서 15년을 살아낸다면 내가 자네에게 200만 루블을 주지. 방 안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웃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졌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내기는 성립되었다. 조건은 단 하나. 그는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자유는 박탈되되 생명과 최소한의 책, 음악, 편지는 허락되었다. 그는 탈출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패배였다. 오직 15년을 끝까지 채우는 것만이 승리였다. 그날 이후 그는 은행가의 별채 안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철문은 없었지만 문 밖에는 늘 감시자가 서 있었고 그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처음 몇 해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젊음이 갇혔고 자유가 끊기고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그는 날마다 벽을 바라보며 걸음을 세웠다.
그는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고, 음악을 들었지만 끝없이 공허했으며, 밤에는 외로움이 몸보다 먼저 허기를 느꼈다. 그는 수백 번도 넘게 이 내기를 후회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물러설 수가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잡은 책은 소설책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감옥은 곧 도서관처럼 변해갔다. 그는 프랑스의 소설을 읽었고, 러시아의 시를 읽었고, 이곡과 비극을 넘나들며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흡수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소설 대신 철학서를 찾기 시작했다. 플라톤, 플로티노스, 고대 사상가들의 글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그는 종교 소적을 붙잡았다. 성경과 신학서, 신비주의의 서적까지. 그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의 세계를 혼자서 통과하고 있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시간이었다. 은행가는 세월이 흐르며 점점 늙어갔다. 재산은 늘었고 권력도 굳어졌지만 한때 가벼운 장난처럼 던졌던 그 내기가 점점 무거운 짐처럼 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계산했다. 200만 루블. 그 돈은 이제 그의 전 재산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비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15년을 버티면 난 파산할지도 몰라. 어느 날부터 그는 변호사가 있는 별채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졌다. 불이 꺼지지 않는 방. 창가에 앉아 밤새 책을 들여다보는 작은 그림자. 그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자유도, 여자도, 돈도, 성공도 없이 오직 시간과 책만으로 어떻게 15년을 견디려고 하는지.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다. 변호사의 머리에는 점점 희끗한 머리칼이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은 말라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깊고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읽었다. 은행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밤, 은행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밤은 깊었고 은행가의 서재에는 촛불 하나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깥은 너무나 고요했고 별제 쪽 창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오늘도 잠들지 않고 있었다. 단 하루만 지나면 정확히 15년이 끝난다. 그 사실이 은행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재산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다. 200만 루블. 한때는 장난처럼 내뱉었던 돈이었다. 지금의 그의 재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몫이 되어 있었다. 시장은 흔들렸고 투자에는 구멍이 났으며 예전만큼의 자산도 없었다. 단 하루.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돈은 그의 손을 떠나게 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서성였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저 안에 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도 하지 않았고 돈을 벌지도 않았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책만 읽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대가로 200만 루블을 받는다니,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은행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내게는 무효가 되겠지.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는 스스로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감시자를 붙여놓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를 죽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점점 더 냉정해졌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별채 쪽으로 향했다. 발소리는 최대한 죽인 채 감시자는 이미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촛불 하나만 밝히고 있었다.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길게 자란 수염. 예전의 혈기와는 전혀 다른 눈빛. 그는 은행가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 은행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단검 하나를 꺼냈다. 바로 그때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은행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은행가는 숨을 죽인 채 서서 있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막 써내려간 편지를 촛불 아래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 두 눈을 감았다. 잠이 든 것처럼 아주 고요해졌다. 은행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편지 위에 멈췄다. 맨 위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일 당신의 손에 들어올 그 돈을 나는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은행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변호사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통과했고 언어와 철학, 종교와 과학, 예술과 역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유의 체계를 책을 통해 살아냈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인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쫓는 돈과 명예, 쾌락과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은 바람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세상을 완전히 잃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다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것이 이 내기의 진짜 결말이다. 은행가의 손은 그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단검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듯 조용했다. 은행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을 나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밤이 밝아오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는 다시 별채를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감시자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변호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책들과 그리고 그 편지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은행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이제 그에게는 200만 루블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지만 그 안도감은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허무와 패배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돈을 지켰다. 그러나 그 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15년 동안의 내기는 그렇게 끝났다. 한 사람은 세상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한 사람은 돈을 지킴으로써 더 깊은 공허를 얻었다. 이것이 아무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내기의 끝이었다.